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저는 잠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잠실 지역 어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의 중심에는요, 바로 잠실 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 지역 5억이 떨어졌네, 6억이 떨어졌네, 7억이 떨어졌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지금 서울 지역 집값 하락을 주도하는 원톱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잠실 지역은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줘요. 자, 잠실 지역 아래쪽으로 이제 문정동, 가락동, 그리고 더 멀리 위례하고 구성남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동구 지역에는 연결됩니다. 고덕동, 상일동, 그리고 미사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한 2호선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왕십리, 뉴타운까지 연결이 되죠. 서쪽으로는 바로 강남과도 가깝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지역의 가격 변화는요,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잠실 지역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 분명히 잠실보다 매매값 낮은 아파트 단지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구의 어떤 지역에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7억이라고 호가가 나왔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지금 잠실 지역이 호가가 5억이 떨어졌는데 17억 다 받는다고? 그냥 한 2, 3억 더 보태서 잠실 가고 말지. 그럼 그 지역을 아예 쳐다도 안 보겠죠. 그래서 이런 메인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 우리는 안 떨어지고 버티네,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때 27억까지 갔던 잠실 아파트가 현재 20억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가 27억까지 실거래가가 찍었다가 지금 20억대 초반으로 빠졌죠. 고점 대비 24%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덕 아르테온도 18억 5천만 원에서 14억 8천으로 고점 대비 20% 하락, 위례 자연엘 레미안 2편원 세상도 16억 3천만 원에서 13억으로 20% 빠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 특히 동남권 지역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요, 잠실 지역 시세 변화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잠실 지역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중층 매물이 19억에 나왔다는 거죠. 레이크 팰리스 잠실 지역, 이제 잠실 롯데월드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2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레이크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에 나온 거예요. 자, 국민평수 기준 20억대를 고수하던 엘리트의 단지에 20억에 깨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잠실이 20억 깨졌다고 기사 났던 것 같은데, 이게 9월 2일 기사죠. 심리적 마지노선 20억 뚝 붕괴.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디였냐면은 잠실 엘스의 전용 84제곱미터 저층 매물이 19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거래가 없는 하락장에서는요, 저층 매물은 일반적인 중층 매물과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냐면 중층이나 로열층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판에 저층을 누가 찾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중층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주층 매물보다 최대 10%까지 하락한 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아파트의 시세 변화는요, 중층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층 기준으로 하락한 것이 9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9억까지 떨어진 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 이 레이크 팰리스 중층 매물의 가격 하락 속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8월 23일 날 21억 5천 하던 이 아파트 단지가 21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9월 1일 날 21억에서 20억 1천, 그리고 이번에 9월 14일 날 19억까지 빠졌다는 부분이죠.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에 2억 5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자, 이것을 기점으로 주변 준신축 아파트 가격도 재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트리지움은 20억 5천, 잠실 엘스는 21억, 그리고 리센츠는 20억 5천만 원, 파크레오는 2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19억짜리가 떡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맞게 가격이 조정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리오시티도 현재 19억 5천에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19억대 5천 매물이 늘어나고 그 이하까지 빠질 가능성, 중층 기준 20억 이하 매물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레이크 팰리스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고점 대비 하락률도 굉장히 가파라요. 지금 벌써
23.4%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24억 8천까지 갔다가 현재 19억으로 5억 8천만 원 빠졌다는 거죠. 이 정도 하락률을 기록한 적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있었어요. 바로 과거 헬리오시티 역전세난 때 이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화폐 개혁 논란이니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바로 반등해 버렸어요.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었고 그런 호재가 몰리면서 반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호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레이크 팰리스 19억 소식을 전해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갈아타는 수요자가 본인의 기존 주택을 싸게 처분하려는 부분이죠. 야, 내가 우리 집 15억인데 이거 처분하고 잠실 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예전에 집값이 비쌀 땐 꿈도 못 꿨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25억으로 아파트 갈아타려면 10억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급락을 했네. 25억짜리가 19억이 됐네. 그럼 우리의 아파트 좀 싸게 판다 하더라도 예전 고점보다 갈아타는 비용이 무려 3억 원이나 줄어드네. 그러면은 15억짜리 아파트 그냥 20% 낮게 매각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호도 높은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락세가 나타나며 주변에 초급매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멀리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강남구, 성동구, 위례, 성남시 등의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야, 그런데 잠실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왔는지 계산해 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 25억 원의 현금의 가치, 이것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예금이자가 얼마나 됐다? 세전 월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재 19억 원의 현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금이자 넣으면요 월 554만 원 나와요. 세전 기준이긴 하지만요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만큼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19억 주고 내가 한 달에 554만 원 깔고 왔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그래서 야 예전에 통화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바닥일 때하고 지금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잠실 지역은요 특히 두 가지 악재가 몰려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지금 잠실 지역의 아파트 보면 전세 가격이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매물이 꽤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2년 전에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2년 전에 얼마였냐면요 13억에서 14억 5천 사이였어요. 13억에서 14억 5천짜리가 지금 10억 5천에서 11억까지 빠졌다는 부분이죠. 그런 집주인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뭐 크게는 3억까지 토해내야 되는데 야, 이 정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못 토해낼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그렇게 예금금리 0.8%밖에 안 됐을 때 전세 내놓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보유 현금이 많지 않다는 거, 영끌에서 갭 투자했던가 또는 기존에 옛날에 주택 매수한 사람도 다른 곳에 하나 더 사면서 자금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급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부분이에요. 자, 내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3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는 투자자 입장에선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하려면요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만기 3개월 이전에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는 자기가 안 살고 있어요. 전세 주고 있어요. 야,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도입된데 당장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세입자 계약 기간이 만기될 때만 팔 수 있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는 세입자의 기간이 많이 남아도 그냥 전세 낀 상태에서 싸게 팔면 나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것 자체가 막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입자의 만기 시점 이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 내에 팔아야 되는 초급매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3주 만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단지가 2억 이상 하락했다는 거 이런 이유로 떨어진 거예요. 집값 하락세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올라간 금리 수준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쇼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떨어지냐에 포커스를 맞출 정도로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내가 안 팔면 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못 버티고 파는 건데 기준금리 인상은 전세 가격부터 추락시킨다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금리 관련된 정보 많이 모아두었고요.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넣을만한 분양 저희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